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든다거나 꿈에서 본 장면이 나중에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건 말입니다. 또는 깊은 명상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억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지요.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해 볼 주제는 바로 의식의 신비입니다. 미국의 영매 제인 로버츠를 통해 전해진 세스라는 존재의 가르침과 동양 철학의 우주 기록, 보관소라 할 수 있는 아카식 기록,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융이 발견한 집단무 의식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같은 진실을 서로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의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신비로운 존재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깨어 있을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스라는 존재가 전해준 우주관에서 의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의식은 단순히 뇌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물질보다 먼저 존재하는 원초적 실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과는 정반대의 관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물질이 먼저 있고 그 물질들이 복잡하게 조합되어 뇌를 만들고 그 뇌에서 의식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스는 정반대로 설명합니다. 의식이 먼저 존재하고 그 의식이 자신을 표현하고 체험하기 위해 물질적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은 생명이다. 그리고 의식은 형태를 창조한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철학적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물질적 세계가 사실은 의식의 창조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은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창조할까요? 세스는 의식이 진동과 파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라디오 전파가 특정 주파수로 방송되는 것처럼 의식도 특정한 진동 패턴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가 의식의 한 표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의식은 무수히 많은 차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의 물질 세계는 그중 하나의 층에 불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도들은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에너지 형태로 우주에 방출되고 다차원적 정보층에 기록됩니다. 마치 인터넷 클라우드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식 활동이 거대한 우주적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의식과 우주 전체의 의식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세스는 우리 각자의 의식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의식, 그가 모든 것인 존재라고 부르는 전체 의식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다의 물방울이 바다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동양 철학과 신지학에서 말하는 아카식 기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카식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것으로 하늘이나 에테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원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 어딘가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도서관에는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이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의 역사, 아니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카식 기록의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우주의 정보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나 진동의 형태로 우주 공간에 새겨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아카식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만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심지어 미래의 가능성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차원에서 모든 정보가 보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정보도 있고 집단적인 차원의 정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생각, 모든 선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 민족,
국가, 인류 전체의 집단적 경험과 기억들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록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깊은 명상 상태나 꿈 또는 특별한 직관적 통찰의 순간에 이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생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모두 아카식 기록에 접근한 결과라고 설명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카식 기록은 양자 정보장이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리가 있는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개념과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아카식 기록의 개념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아카식 기록이 단순히 수동적인 저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보에 접근할 때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게 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지금의 선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양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이 발견한 집단 무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은 프로이드의 제자였지만 스승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발견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융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 전혀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도록 비슷한 꿈을 꾸고 비슷한 상징들에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공통된 심리적 유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원형적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어머니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또한 영웅의 모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화든 한국의 전설이든 영웅은 시련을 겪고 성장하는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공통된 주제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무의식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인의 기억 저장소 아래에 인류 공통의 기억 저장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 안에는 원형이라고 불리는 보편적 상징들과 행동 패턴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영웅 원형, 지혜로운 노인 원형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원형들은 우리의 꿈이나 상상, 그리고 인류의 신화와 종교를 통해 끊임없이 표현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즉 개성화 과정에서 이 집단 무의식과의 만남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완전한 자아가 될 수 없으며 인류 전체의 지혜와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융이 이 집단 무의식을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힘이며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인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인류의 정신적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스의 다차원 의식론, 아카식 기록, 그리고 융의 집단 무의식입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나온 별개의 개념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개념 모두 의식이나 정보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더 큰 차원에서 공유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스는 이것을 의식의 파동과 진동으로, 아카식 기록은 에테르적 정보 저장소로, 융은 심리적 원형들의 집합체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또한 시간에 대한 관점도 유사합니다. 세스는 동시적 시간, 즉 모든 시간이 하나의 지금 안에서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카식 기록도 시간을 초월한 정보 보관소로 여겨지며 융의 집단 무의식도 과거로부터 축적된 원형들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설명됩니다. 접근 방법도 비슷합니다. 세스는 내면 집중과 명상을 통해 더 큰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고, 아카식 기록도 깊은 명상이나 직관적 상태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융 역시 꿈이나 상상, 그리고 무의식의 투사를 통해 집단 무의식에 접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 모든 개념들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스는 자아의 확장과 현실 창조를, 아카식 기록은 영혼의 진화와 학습을, 융은 자아 통합을 통한 개성화를 말합니다. 결국 모두 개인이 더 큰 전체와 연결되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스가 말하는 모든 것인 존재와 아카식 기록, 그리고 융의 집단 무의식은 사실상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언어든 신비주의적 언어든 심리학적 언어든 상관없이 모두 인간의 의식이 개별적 존재를 넘어서는 더 큰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근본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각자의 생각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정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읽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정보를 우주적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있는 창조적 존재인 셈입니다. 세스는 우리의 현재 자아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는 사실 무한한 의식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에서 물 위로 드러난 작은 부분만을 보고 그것이 빙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현재 자아는 무한한 의식의 일부이며 그 의식은 모든 경험을 즉시 인식하고 그 안에는 모든 존재의 기억이 살아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개별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사실은 모든 존재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의식의 장을 세스는 모든 것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가능성들까지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모든 기억, 모든 지혜, 모든 깨달음이 이 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이런 순간들이 바로 이 거대한 의식 데이터베이스에 잠깐 접속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단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받아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 모든 깨달음도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떠올리는 생각, 내리는 결정들이 모두 우주적 의식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행착오, 모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인류 전체의 지혜로 축적되고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고 전달될까요? 세스는 기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 뇌 어딘가에 저장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저장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스는 기억을 단순한 과거 사건의 저장이 아니라 의식의 에너지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은 특정한 에너지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에너지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우주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다고 해보세요. 세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랑의 감정이 특정한 진동과 파장을 가진 에너지로 우주에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차원적 정보층에 영원히 보존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의식의 순간들도 모두 에너지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기록들이 축적되어 개인의 영혼 기록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인류 전체의 의식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록된 정보에 다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영혼, 즉 개인의 의식은 이 정보층을 통해 과거의 경험은 물론 미래의 가능성, 심지어 다른 생에서의 경험에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카식 기록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깊은 명상이나 직관적 통찰의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적 의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회복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거대한 기억의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경험, 모든 의식 활동이 이 기억의 바다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과거의 물결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고 기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식 하나하나가 우주적 차원에서의 소중한 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전체 의식의 진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스 철학에서 가장 혁명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인 동시적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시간과 현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는 충격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일직선상에서 흘러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죠. 마치 강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시간도 과거에서 미래로 일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스는 이런 시간 개념이 인간의 제한된 인식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세스에 따르면 실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지금 안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치 책의 모든 페이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한 페이지씩 순서대로 읽지만 실제로는 모든 내용이 이미 그 책 안에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 아래에는 구불구불한 길이 있고 그 길 위로 자동차들이 지나갑니다. 산 아래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지나온 길이 순차적으로 경험됩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러분에게는 그 전체 길이 한 번에 보입니다. 세스가 말하는 동시적 시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3차원적 의식으로 시간을 순차적으로 경험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서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현재도 미래의 모습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은 아카식 기록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카식 기록이 시간을 초월한 정보 저장소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시간대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차원 없는 공간에서 동시에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관이나 예감을 통해 미래를 감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세스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이 순차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과거 생의 기억이나 카르마 같은 개념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 생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경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삶의 경험에 의식을 맞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시적 시간의 개념은 또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과거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적 시간에서는 현재의 의식 변화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보세요. 이 깨달음은 단순히 미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이해와 의미도 함께 변화시킵니다. 과거의 힘든 경험들이 갑자기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되기도 하죠. 세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과거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카식 기록에 접근한다는 것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상이나 직관적 통찰은 단순히 이미 정해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들 중에서 지금의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선택하고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스의 가르침과 아카식 기록, 융의 집단무의식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영성적 지혜나 심리학적 통찰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과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요? 현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주에는 겉으로 드러난 질서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질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암묵적 질서라고 불렀는데 모든 정보와 가능성이 접혀있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마치 홀로그램에서 작은 조각 하나에도 전체 이미지의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주의 어떤 부분에서도 전체 우주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생물학자 루퍼트 셀드레이크는 형태 발생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생물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태어난 거북이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바다를 찾아가는 것, 철새들이 정확한 길을 찾아 이동하는 것 등이 모두 이런 정보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뇌과학자 칼 프리브럼은 뇌가 홀로그램처럼 작동한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기억이 뇌의 특정 부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에 분산되어 저장되며 각 부분에서도 전체 기억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이 국소적이 아닌 장 전체의 속성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양자 물리학의 정보 보존 법칙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의 정보조차 어떤 형태로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정보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아카식 기록의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러한 현대과학의 발견들은 의식의 필드 이론이라는 통합된 관점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의식이 뇌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근본적 장이며 개별 의식들은 이 장의 국소적 표현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나온 세 가지 개념이 실제로는 하나의 진실을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스의 모든 것인 존재는 의식이 모든 현실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의식 속에는 모든 개별 의식들의 경험과 기억이 살아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정보가 공유됩니다. 개인의 의식은 이 전체 의식의 한 표현이며 동시에 그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아카식 기록은 이와 같은 개념을 우주적 도서관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존재의 모든 경험이 에테르적 정보로 저장되어 있으며 특별한 의식 상태에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영혼 진화와 우주적 학습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융의 집단무의식은 같은 현상을 심리학적 언어로 번역합니다. 인류 공통의 심층 무의식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 패턴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집단적 지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 관점을 통합해보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드러납니다. 우주에는 모든 의식과 정보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장이 존재합니다. 개별 의식들은 이 장의 국소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이 의식장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구조일 뿐이며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지금 안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탐구 여행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세스의 다차원 의식론과 아카식 기록, 융의 집단무의식이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길이 결국 같은 목적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고 훨씬 더 창조적이며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작은 감정 하나, 떠올리는 생각 하나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주적 의식의 성장에 기여하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시행착오들, 깨달음들이 모두 인류 전체의 지혜 창고에 보태집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거대한 지혜의 보고에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또는 직관적 통찰이 번쩍이는 순간에 우리는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더 큰 지혜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읽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정보를 쓰고 있는 공동 창작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의식이 곧 우주의식의 펜이며 우리의 삶이 곧 우주적 이야기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내면에 좀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개인을 넘어서는 무한한 지혜가 잠들어 있고 여러분의 매 순간이 그 지혜를 현실로 표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